안녕하십니까, 최 대표 TV입니다. 자, 오늘은 실업급여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실업급여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전부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실업급여의 개념부터, 그리고 신청 조건, 그리고 실업급여가 가능한 자발적인 퇴사, 그리고 실업급여의 지급액, 기간,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이런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좀 영상이 약간 길더라도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실업급여의 개념인데요. 자, 실업급여라고 하면 이제 흔히들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직장을 잃는 거, 일자리를 잃는 거를 우리가 실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실업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래서 실업이라는 개념은요, 그냥 직장을 잃은 거, 실직이 아니고요. 이제 다른 걸 이직을 해서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의지가 있고 노력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실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요,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나 일자리 없으니까 돈 주세요, 돈 줘야 됩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사람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이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취업촉진수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은 적도 있는데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그러니까 실업급여는 구직을 하기 위한 노력. 우리가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이 실업급여라는 거는 구직급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구직급여는 어떤 이제 대상한테 주느냐, 고용보험을 당연히 가입한 그런 사업장이 되겠고요.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되겠죠. 그 직원인데 실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가끔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단기간 근로자는 24개월까지도 좀 이렇게 넓혀주는 거죠, 기간. 초단기간 근로자는 근무한 시간이 짧기 때문에 180일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 6개월이 조금 넘습니다. 한 7개월, 뭐 8개월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안 된다. 비자발적으로 퇴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거는 구직급여, 실직급여가 아니고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 근데 대신에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나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직급여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이런 것들이죠. 이름만 들으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조기에, 그러니까 원래 내가 구직급여를 쭉 받기로 돼 있는데 내가 일찍 취업을 했을 때는 그거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취업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거를 받을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이거는 두 번 이직을 한 그 회사에서 근무가 어느 정도 기간이 차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걸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그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때 비용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광역구직활동비, 원거리에 구직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주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를 이주했을 때 그럴 때 받을 수 있는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게 취업촉진수당이라는 거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를 알고 있는 거는 구직급여다. 이렇게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은 실업급여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해를 하면 안 되시는 게 실직을 한 거에 대한 위로금
혹은 우리는 고용보험을 다 납부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있어야지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좀 보니까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 이상의 근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구직의 의사가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재취업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된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사유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권고사직, 뭐 해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자발적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원칙인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당이 되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요, 실업급여가 가능한 자발적 퇴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래는 비자발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해야 하지만, 해고를 받아야 하지만 자발적으로 나왔을 때도, 퇴사를 했을 때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자 볼게요. 첫 번째는요,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 중에 2개월 이상을 다음에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 그 2개월 이상의 그 사유가 있어야 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근로 조건이 채용할 때 제시된 것보다 채용하고 난 다음에 근로 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거예요. 그게 근로 조건을 이게 잘못, 처음에 이제 조건을 잘못 알고 들어가서 완전히 근로 조건보다 낮게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경우,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가능하다. 이게 2개월 이상, 1년 이내 2개월 이상 이런 것들이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을 최저임금을 위반돼서 받았다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연장근로의 제한을 회사에서 위반한 경우, 그리고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 그러니까 원래 휴업수당이라는 거를 70% 이상을 주게 돼 있는데 70%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임금 체불이나 근로 조건이 낮아지거나 최저임금 위반했거나 연장 뭐 근로 이런 것들 제한을 위반했거나, 그 다음에 휴업 수당을 뭐 위반해서 줬거나, 이런 것들이 최근 1년 이내 2개월 이상이 지속됐을 때는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이나 뭐 이런 신체 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뭐 성폭행이나 폭력, 어떤 성적 괴롭힘을 당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 이제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요, 그냥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어떤 입증이 또 필요하긴 하겠죠. 그 다음에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이런 것들이 예상이 돼서 대량 감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서 고용 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그러니까 명예퇴직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저기 뭐 왕복으로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구직급여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당연히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는데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혹은 뭐 그 휴직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모나 뭐 친족 뭐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내가 간호해야 됩니다. 나 그냥 뭐 퇴사할 테니까 구직급여 신청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을 줄 수 없을 때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라는 기준도 있어요. 중대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 이제 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걸 시정하지 않아 가지고 재해에 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게 보이면 그때는 또 구직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때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체력적인 한계라든가 심신장애, 그 다음에 부상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피보험자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를 전환하거나 혹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의사소견서도 있어야 되겠고 뭐 사업주의 의견도 있어야 되고 이런 또 증빙서류가 필요하겠죠. 이런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여성 같은 경우 임신, 출산, 그 다음에 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육아휴직 혹은 그 다음에 군대를 가기 위한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만약에 또 사업장에서 우리는 휴가나 휴직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또 이럴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주의 사업 내용에 위법한 내용인 거죠. 우리 사업 내용이 약간 이제 뭐 입사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이 개정되고 뭐 해서 어떤 위법한 내용을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스스로 퇴사를 했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 다음에 또 당연히 계약 종료, 정년이 도래했거나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연히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러니까 사업장의 이렇게 여러 사정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근로자가 이직을 할 당연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한 10몇 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쭉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시면서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또 증빙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또 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분들 보면은 뭐 개인 사정은 당연히 이해되죠. 뭐 이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증빙이 안 되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요, 고용센터에서도 그거를 뭐 사람만 보고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처음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뭐 구직급여, 실업급여 이런 얘기들 말씀을 드리면 뭐 우리 세금을 그냥 막 퍼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걸 가지고 또 지급을 해주는 그런 보험의 이거는 성격입니다. 보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분명히 충족이 되고 맞아야 돼만 지급되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금액과 지급 기간입니다. 요 부분도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구직급여 지급액은요, 기준이 뭐냐면 퇴직 전 평균 임금, 평균 임금이라는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자, 이게 2019년 10월부로 바뀌었죠. 2019년 10월 이전에 퇴직한 사람은 50%입니다. 평균 임금의 50%에다 소정급여 일수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 받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자, 근데 요것도 바뀐 거 작년에 10월에 바뀌어서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게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퇴사하신 분은요, 이게 나눠져 있는 게 연령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30세 미만, 30세에서 50세, 그리고 50세 이상, 그리고 근무 기간도요 1년 미만,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10년 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로 연령으로 나누는 거 3칸, 그 다음에 근무 기간으로 나누는 거 5칸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퇴사 기준입니다. 퇴사 기준으로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퇴사를 하게 되면 30세 미만이 없어져 버렸고요. 50세 미만으로 다 같이 통일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간은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눠져서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1년 미만, 1에서 3년, 3에서 5년, 그 다음에 5에서 10년, 10년 이상 이렇게 5구간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퇴사하신 분들은 1년 미만이고 만약에
30세 미만, 그러니까 1년 미만자들은 전부 다 소정 근로일수를 90일을 정했다. 90일. 예. 근데 이게 2019년 10월 1일에 바뀌면서 그 이후에 퇴사하신 분들은 그 30세 미만이 없어져 버리면서, 그리고 소정 근로일도 90일이 없어져 버리고요. 전부 120일에서 270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90일에서 240일까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뭐 실업급여는 6개월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120일에서 270일, 그러니까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9개월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실업급여가 전체적으로 좀 올랐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균 임금의 60% 이상, 그리고 소정 근로일수가 90일에서 240일이 아니라 120일에서 270일로 늘었다라는 거, 그거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인데, 뭐 이거는 그 제일 좋으신 방법은요, 그 고용센터를 가서 이렇게 직접 문의를 하시고 확인하시면 제일 좋으시고요. 대략적인 절차는요, 이직 후에 실업 신고를 진행하는 거는 이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합니다. 상실. 예,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이직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 이제 해당 공단 지사에다가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넷에 접속해서 구직 신청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신청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교육을 또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방문을 하셔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도 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또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업 인정 신청을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나 실직했으니까 그냥 돈 주세요, 그리고 그냥 막 돈 뿌립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절차에 의해서 다 신청하시고 온라인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또 가서 또 신청 절차도 또 진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방문해서 혹은 온라인으로 또 교육도 받고 신청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상담을 가끔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게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요, 이 구직급여를 받아가지고 여행을 가버립니다. 놀러 가버립니다. 놀러. 예, 뭐 해외여행 갑니다. 이런 경우에도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구직급여는 구직활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주의사항들도 잘 챙겨서, 또 괜히 이게 또 환급되고 하는 경우가 없으시도록 그렇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도요, 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신청하고 신고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추적해서 이렇게 적발하게끔 다 팀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조기 재취업 수당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그 사업주랑 근로자랑 둘이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짜고 이렇게 내가 너 일하고 그냥 실업급여 받는 걸로 이렇게 해줄게, 이런 경우들도 더러더러 적발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정당하게 내가 고용보험 가입한 거를 기준으로 내가 정당한 사유가 되면 신청을 해서 내가 구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동안 뭐 실업급여 영상을 제가 몇 번 찍어서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질문들도 많으시고 하셔가지고 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개념, 신청 조건, 그리고 자발적인 퇴사일 때도 가능한 경우, 그리고 지급 금액, 지급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조금 긴 시간 동안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직접 찾아도 보시고 해서 좀 큰 도움을 받으시기를 좀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